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숱한 문제점 중 하나로 이승만을 지나치게 띄우고 김구의 비중은 축소한 것이 꼽힌다. 뉴라이트나 이번 교학사 교과서나 독립운동을 폄하하면서도 또 이승만이 독립운동을 굉장히 많이 한 것과 같은 논리를 펴고 있다. 김구와 이승만이 어떻게 비교가 되나. 그런데도 이승만을 김구보다 훨씬 부각해놨다. 독립운동 당시에 이승만처럼 논쟁의 회오리 바람에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찾아보려야 찾을 수가 없다. 이 양반이 3.1운동이 있던 그해 1919년 독립이 아니라 국제연맹 위임 통치론을 주장했을 때부터 임시정부 내부뿐만 아니라 독립운동 전 전선에서 이 문제가 분열의 씨앗이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재미동포들이 참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객출했나. 그런데 이승만이 그걸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는 것도 큰 분쟁의 씨앗이 됐다. 그러면서 1925년 탄핵을 당해 임시정부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았나. 1960년 200명에 가까운 젊은이들의 희생 끝에 이승만이 또 쫓겨나고 마는데 두 차례다 쫓겨나는 게 뭘 의미하는 건가? 임시정부 대통령이던 때 이승만의 행적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승만은 그 시기에도 미국에서 편안한 생활을 했다. 도대체가 임시정부 수반이면 상해에 와야 하는데 6개월 동안 왔다 간 것 말고는 뭐가 있느냐, 이런 비판을 참 많이 받았다. 그런 이승만의 활동을 만주라든가 상해나 중경, 화북지방 같은 데에서 그야말로 간난신고를 겪어야 했던 독립운동, 또 국내에서 목숨 걸고 해야 했던 지하투쟁, 이런 것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과거 분단 세력보다도 뉴라이트들이 더 이승만을 건국의 지도자로 부각하는 것 같다. 일제시대에 대해서는 독립운동을 폄하하면서 소위 실력 양성 운동을 지켜 세우는 것과 똑같이 해방 직후에 대해서는 해방을 폄하하면서 이승만의 건국이라는 걸 그렇게 내세우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한국 신생국 역사를 너무 모르는 것 아닌가? 가장 먼저 짚을 대목은 무엇인가? 우선 이승만이 건국을 했나? 난 몇 년째 강연이나 글에서 용어 문제에 비중을 두고 많이 얘기하고 있다. 이 경우 이승만 건국이라고 쓰는 것보다는 정부 수립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건국이라는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 수립이라는 말이 더 정확하고 적절하며, 특히 이승만 건국이라는 말은 부정확하고 부적절하다는 점을 심도 있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일부 정치학자들은 지금까지도 한국이 신생국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본다. 우리 전근대사, 근현대사를 너무 모르는 것 아닌가.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잘 모르고 쓴 것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 진짜.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신생국가에는 아주 분명한 것들이 있다.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 남북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와 태평양의 도서국가들, 이건 다 신생국가다. 또 사하라 이북에서도 주로 지중해 연안 지역의 경우 예전에 주로 제국이 존재했다. 로마 제국이라든가 이슬람 제국의 한 지역으로 있다가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했다. 이것도 신생국가라면 신생국가다. 그렇지만 한국을 신생국가라고 볼 수 있나? 이건 일본과 비교해봐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망으로 말미암아 연합국에 점령당한 것 아닌가?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조인된 후에야 주권을 가진 정부가 들어섰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9일일수록 4월 28일을 주권 회복의 날이라고 기념하고, 이번엔 아베 총리가 심지어 천황 부부까지 나오게 하고 그러지 않았나. 주권 회복이라는 게 뭘 의미하나. 그럼에도 일본이 그때 신생국가로서 등장했다, 아무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수천 년간 독립국가를 발전시켜 왔는데 다만 일시적으로 우리 역사에서 유일하게 한 시기를 일제한테 을사조약, 병합조약을 강제당하고 그를 강점당한 적이 있었다. 그렇게 빼앗긴 주권을 회복해 독립한 것이기 때문에 건국이라고 하면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신생국가 문제와 결부에 이 점을 생각해야 한다. 이건 헌법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광복절을 건국절로 하자고 친일파를 건국공로자로 서운해야 할까? 헌법의 어떤 부분과 이어진 문제인가? 헌법에 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돼 있다. 건국의 기초는 이미 임시정부를 세운 거다. 그런 임시정부를 계승하는 건데 어떻게 또 건국이라고 쓰느냐고 많은 사람이 비판하고 있지 않나. 건국이란 말을 쓰는 건 해방이라든가 광복이란 말을 쓰는 것과 다른 뉘앙스를 아주 강하게 풍긴다. 이승만의 단정운동과 연결해 건국이란 말을 그렇게 강렬하게 사용했던 것이다. 단정운동. 그 단정운동을 또 파고들면 친일파가 앞장선 것 아닌가. 독립운동을 했던 세력은 당시 단정 세력에 대한 비판의식이 굉장히 강했다. 2008년에 일각에서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엄청난 논란이 일었을 때 독립운동을 한 분들이 우리 서운 국가에다 반납하겠다고까지 했다. 건국절은 신생국가로 보는 거. 친일파에게 건국 포장을 주자는 말이냐. 반민족 행위를 한 자들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 어떻게 역사에 있을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러지 않았나. 광복절이란 말의 본래 뜻을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1948년 우리 정부가 들어선 날이 광복절인 거다. 빼앗긴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원래 뜻으로만 보면 그전엔 광복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 주권 회복은 아니었으니까 그 점에서도 우리 정부가 수립된 때를 광복절로 봐야 하는 것이다. 건국절은 잘못 사용하면 엄청나게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잘못 사용되면서 그런 것처럼 이런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아울러 분단 세력이 지금처럼 건국이란 말을 사용할 때 이상한 면이 있을 수 있다. 무엇인가? 뭐냐면 분단 정부를 세우는 것을 희석하는 면이 있다. 건국이라는 말을 세우면서 분단 정부를 희석한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에 있는 정부에 대한 강한 증오, 적대감, 말하자면 북한 정권이 붕괴해야 한다는 요즘 논리와 일맥상통한다고도 얘기들을 한다. 이런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한반도에 분명히 분단 정부가 있는데 마치 그게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 건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게 아니지 않느냐는 비판이다. 여운형 등이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했을 때 건국은 결코 분단 정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독립운동가들이나 민중들이 일제 시기의 꿈속에서도 그리던 정부는 분단 정부가 아니었다. 또 남과 북의 두 국가가 들어섰다고 하는 것보다 두 정부가 수립됐다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아닐까 한다. 그와 함께 1948년 8.15 경축식장을 보라 이 말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만방에 선포한 그날 모습을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더 하지와 같이 서 있는 그 유명한 사진에 담긴 장면이 있고 그 위에 써붙인 게 뭔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렇게 쓰고 있다. 그건 정부 수립이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다. 이승만 건국 주장의 위험한 속내. 건국이라는 말과 이승만 건국이라는 말을 구분해 사용하는 것 같다. 그렇다. 일본 뉴라이트가 해방이나 광복이라는 말을 무시하고 이승만 건국을 역설하는 것은 분명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 해방이나 광복에는 독립운동자들의 독립운동과 민중의 독립에 대한 열망이 자연스럽게 깃들어 있고 친일파에 대한 비판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승만 건국을 역설하는 건 친일파 비판을 희석시키고 나아가 친일파를 복권시키고 독재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품게 한다. 앞에서 해방이 수천 년 우리 역사에서 엄청난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고
그것은 독립운동, 민중의 열망과 연결돼 있다고 했는데 일부 뉴라이트는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예컨대 해방을 계기로 역사 이래 처음으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했는데 이승만 독재, 박정희 유신 독재에서 그러한 자유가 크게 제한을 받지 않았나.